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두 번째 소단원이죠.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만나보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선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뽑는지 만나볼게요. 선거의 필요성, 선거의 의미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을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리할 공간도 없고요. 우리가 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그게 바로 선거의 필요성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잘 뽑아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바르게 결정하고 처리해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를 잘 뽑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지 않는다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역 발전이 더뎌지는 과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선거의 과정 확인해 볼게요. 선거 과정의 첫 번째는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해요. 첫 번째, 선거인 명부 작성. 두 번째, 후보자 등록입니다. 후보자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러면요, 선거운동을 해요.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게 선거운동인데요. 거리 유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토론회에 참여를 한다던가, 토론에 참여, 혹은 명함을 돌린다던가, 이러한 방법들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해진 기간, 정해진 방법 이외의 것들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방법, 정해진 기간 안에 올바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소에 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지지를 표시합니다. 이 투표에도 사실은 과정이 있거든요. 신분증 제출을 해가지고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받고요. 기표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표시를 하고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가 투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 및
당선자 결정. 투표함을 연다라고 해서 개표거든요.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투표용지를 열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개표. 그리고요, 당선자는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라고 해요. 당선증은 누가 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자료 만나볼까요? 지방선거,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장, 도지사 이러한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지방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거의 시작과 끝은 누구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이에요. 선거와 투표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선거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 하고 있고요. 선거가 없을 때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홍보나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시작과 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투표에도 과정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볼게요.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표시를 하고요. 그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이 투표 과정입니다. 이렇게 투표 과정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선거는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의 일을 대신해 줄 대표를 선거로 뽑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 친구들 간접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는 왜 필요한지 궁금와이로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소단원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그 두 번째 이야기 들여다볼까요? 지역의 대표를 뽑을 때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지역의 대표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뽑아야 하는지 만나볼게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기준입니다. 정당,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 그리고 경력, 얼만큼 경력이 있는가. 우리 지역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있는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친구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후보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공약, 도덕성, 책임감, 청렴도, 사회공헌도, 사회성 등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를 뽑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리더십이지요. 공약은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청렴은 깨끗하고 헛된 욕심이 없는 것.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 대표가 돼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지역의 발전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헌도, 사회성 등등을 고려해서 대표를 뽑아야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살펴볼 때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 공약의 숫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건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공약이 너무 좋은데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그 공약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공약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선거 공약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지역은 주민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의 문제가 체육시설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공약입니다. 다음 사람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도로가 좁고 주택이 많아서 주차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먼저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을 더 많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살폈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좋은 공약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공약들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지요. 이렇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 지켜야 할 선거의 원칙입니다.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인데 당연히 공정한 방법으로 대표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등장하는데요. 선거의 4가지 원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보통선거예요. 어머니, 저도 투표하러 갈래요. 투표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할 수 있단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아,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에요. 나이가 보통 선거입니다. 그리고 평등 선거 보면요. 나는 똑똑하니까 2표를 행사한대요. 혹은 내가 재산이 많아요. 혹은 내가 남자예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나는 2표, 3표 이렇게 가지고 있을래. 이거 공정한 선거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2표를 행사해야지 누구에게나 단 1표만 주어집니다. 이게 평등 선거입니다. 1표씩. 신분이나 재산, 성별, 학력 등 조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1표씩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선거고요. 다음은 직접선거.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시니 제가 대신 투표하면 안 돼요?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밀선거는요. 영희 어머니는 누구 뽑을 거예요? 누구 뽑을지는요. 비밀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우리 친구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거의 원칙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공정하고 올바르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 이것 때문에 선거의 4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 대표를 뽑을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에요. 학급회장 선거에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 평소에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통솔력이 있는지 이러한 친구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요.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는지,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지, 지역 발전을 위한 건지 이러한 것들 꼼꼼히 생각해 봐야겠고요.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보통 선거 19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투표권을 주어지면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둔 거고요. 평등 선거는 사람들마다 투표할 수 있는 표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 선거 한 표씩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 존재하고요.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 선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3번째, 여성의 선거 참여. 지금 우리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이 선거가 있다고 할 때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여성이 선거에 참여한 지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여성들의 선거 참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남성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역할을 하게 되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요, 1920년,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6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말은 그 이전에는 선거권이 여성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194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성, 여성 모두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까? 후보자들을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공약인데요.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고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실천 가능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지 등등의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 2번째 내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3번째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 모의 선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후보자도 정해보고 선거를 진행해 볼 거예요. 후보자 정하기. 각 모둠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정합니다. 마치 정당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지요? 선거 공약을 정하는데요. 이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둠원과 협력해서 선거 공약을 정하는데 선거 공약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표가 돼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먼저 조사합니다. 공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약 만들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해야겠습니다. 지역기관과 주민들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 실현 가능한 공약, 자신의 힘으로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어야겠습니다. 공약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공약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선거 홍보 벽보를 만들고요. 연설문 작성해 볼 거예요. 저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연설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설문 준비할 거고요. 선거 홍보 벽보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안에는요. 후보자의 기호 그리고 이름, 최수지라고 하는 후보의 사진,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 어린이집 만들기, 늘리기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거 연설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실천하겠다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잖아요. 그 공약과 자신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1번 최수지입니다. 저를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신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과 지역 대표의 역할. 선거 후에요, 지역 주민과 지역 대표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 우리 지역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았어. 선거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지역 주민은요,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대표가 일을 잘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표와 함께 의견을 모읍니다. 사실 우리가 대표를 뽑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정한 일을 잘 따른다. 이게 지역 주민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지역의 대표가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 대표는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이 올바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대표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었던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바람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대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지역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야겠네요. 이렇게 지역 대표의 역할까지 확인해 봤어요.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참여를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할수록 대표로 뽑힌 사람은 지역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공약을 실천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역 대표가 하는 일을 살펴보고 지켜보게 됩니다. 내가 뽑은 후보가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 후보가 정말 대표가 돼서 제대로 잘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주게 되면 어떨까요? 책임감이 더더더 커지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그만큼의 관심이니까 중요성, 선거 참여의 중요성, 관심과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 선거 토론회입니다. 선거 토론회는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선거 토론회를 보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하여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또 사회자가 각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혹은 후보자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선거 토론회입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후보자가 나와 더 맞는 생각을 하는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자료가요.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요 그래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세요. 제1회에는 6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4회에는요. 51.6, 5회에는 54.5로 조금 높아졌고요. 2014년에는 56.8%를 기록했습니다. 1955년에 가장 높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4회부터는 어때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다. 3회 이후부터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다.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요. 지역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뽑힌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